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할 책은 최진영 작가님의 장편 소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의 세 번째 책이고요. 민음사 그 시리즈에서 나온 해가 지는 곳으로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우울해요. 우울하다고요? 네. 일단 그러면 줄거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줄거리 소개해주세요. 네.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쳤다. 한국에서만 하루 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제 생존만을 생각하게 됐다. 류와 단은 첫째 해림을 바이러스로 잃었다. 그들은 해림의 동생 해민을 데리고 한국을 떠나 멀리 이동 중이다. 도리와 미소 자매는 여름을 찾아서 무작정 해가 지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마주치게 된 진아. 희망도 부담스러워 얼음처럼 변해가던 도리에게 진아는 꿈이 되고 미래가 되려 한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점점 더 추악하고 삭막한 곳으로 변해만 간다. 그러면 오늘의 불편 포인트지만 네. 오늘만큼은 불없는 포인트로 그치. 하겠습니다. 예. 줄임말로는 불포는 동일합니다. 네. 네, 오늘의 불포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들의 단단한 마음임을 보여주는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지점을 이번에 찾기보다는 어떤 포인트가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불편함이 당연히 있지만 이걸 갖다가 언어 하나로 기결하는 것보다는 좀 폭넓게 보고 싶은 마음에 오늘은 처음으로 불없는 포인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진영 작가를 그때 구지가 겨울방학을 소개하면서 우리 사이에서는 굉장히 나름의 핫한 작가? 되게 애정하는 작가가 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겨울방학이 저도 역시 너무 좋았었고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읽었을 때보다 살짝 밝은 기운을 느꼈었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우울한데. 나름의 우울함이 있죠. 근데 그 표제적인 겨울방학이 워낙 좋았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의 우울을 기저로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우리 최진영 작가가 예전에 냈던 장편소설 이 해가 지는 곳으로를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선택을 했는데 그 전에 연락하면서 우울해.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싫고 막 불쾌한 우울함이 아니라 소설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우울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1세가 2017년 작품이네요. 그랬군요. 저희가 올 1월에 하는 작품들은, 2월에 하는 작품들은 전부 3, 4년 전의 작품들을. 근데 여전히 좀 뜨거울 수 있는. 왜 그러냐면, 그 줄거리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바이러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소설에서도 이렇게, 거대한 전 세계를 장악하는 질병으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재난서사가 있었다. 그러네. 왜냐면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은 게 2017년이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상황적인 게 와닿진 않았었는데 그쵸. 그냥 그때는 약간 그냥 SF네 라는 기분으로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극현실을 반영한 소설이네 라는 기분도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가 초반에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덮치고 막 한국은 거의 없어지는 거죠. 이 국가라는 존재 자체가. 그러면서 초반 부분에 막 되게 빨리 달리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등장인물 얘기를 살짝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류와 단이라는 부부가 등장하죠. 네, 그리고 이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좀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친숙한 한국 이름들로 적혀져 있지는 않다라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네. 도리라든지, 맞아. 건지라든지. 이런 이름은 약간 좀
생소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류와 단이라고만 서로를 지칭하는 것도 조금은 생소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안 잊혀진달까? 더 강력하게 남는구나. 그렇지요. 그래서 소설의 시작은 류가 미래의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류는 살아남은 거죠. 그쵸. 그러면서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미 한국이 없어진 거지. 이 소설에서 상황하는 과정에서는 당신은 한국을 아는가? 한국은 아직 그곳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얘기하고 아주 오래전 일이다. 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추정해 보기로는 약 40년 전의 상황을 회상하는 것 같고요. 현재 이걸 서술하고 있는 류의 나이는 70에서 80살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건 프롤로그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가 지는 곳으로 라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네. 제목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늘 별 생각이 없이 읽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구지가 이 제목에 대해서 왜 해가 뜨는 곳이 아니라 지는 곳인 것 같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처음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는 이렇게 우리의 저 해맑음이 참 답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부럽다.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둘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생각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막 해가 지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달려가는 곳이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해가 진다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서쪽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정도에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만으로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 예. 그러면 왜 동쪽이 아닌가?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동쪽으로 가면 바다밖에 없어. 그치. 그리고 북으로 가서 동으로 간다 그래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아요. 근데 서로 계속 달려나가다 보면 도시가 계속 나오잖아요. 나라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생존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 근데 그 서쪽이 해가 지는 곳이라는 것은 지금의 시간이 끝나고 또 해가 져야 해가 뜰 수 있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기분이 들지만 좀 그냥 문학적으로 아니면 문과적으로만 해석을 하자면 해가 진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곳으로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쵸. 야, 최진영 작가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동쪽으로는 별게 없다. 서쪽은 도시가 있다. 책 속에서는 그냥 제가 이제 굳이 얘기를 듣고 다시 읽어보니 도리의 경우는 그냥 무작정 여름을 찾아서 해가 지는 곳으로 간다고 나와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내가 얻을 수 있는 힌트의 전부다. 나머진 구지가 알아서 하겠지? 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혼자 막 지도를 펴가지고 지도를 캡처하면서 예. 그래서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약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약간 산으로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쵸. 저는 그냥 냅둬요. 그럴 때. 정상까지 갔다 오라고 내비둡니다. 네. 제목에 대한 얘기를 중간에 잠깐 했었고, 이 류와 단, 류가 이제 여자, 단이 남자. 이 부부는 원래는 해림이랑 혜민이라는 자녀가 있었는데, 해림이가 바이러스에 죽게 되죠. 그쵸. 그리고 아들인 혜민이를 데리고 차를 타고 이제 무작정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등장인물인 도리와 미소 자매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프롤로그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해가 지는 곳으로라는 소설이 시작되면서 도리 시점으로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근데 도리 시점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이 도리도 현재에서 과거 회상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과거 회상으로 넘어가는 장면에서 일상을 살아내는 도리의 이야기가 나올 때 좀 그치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떠한 심정으로 원래의 현실을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도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죽음은 멀리 있었고 코앞의 현실은 가파르고도 권태로웠다. 부모님은 10년 넘게 대출금을 갖고 있었고 나는 나만의 대출을 책임져야 했고 미소는 친구도 없이 외로웠던 날들. 기쁘고 즐거운 순간에도 약간의 우울감은 살냄새처럼 배어 지워지지 않았고 나와 세상 사이에는 늘 안개가 끼어 있어 어떤 질문에도 흐리멍텅한 대답만 간신히 뱉어내던 날들이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눈과 비를 막아주는 천장과 차갑지 않은 바닥이 있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약간의 우울감과 절망감이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공간이 있었던 거죠. 안식할 수 있었던. 근데 그쵸. 지금 현재는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동하고 밤에는 노숙을 하고. 그리고 동생의 미소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인데 둘이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책에 보면은 칭다오까지 갔다가 울란우데라는 지역까지 뭐 거의 걸어서 간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자신이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었다라는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절망과 죽음을 선사하면서 자기가 살아남았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리를 보면은 진짜 약간 얼음같이 너무나 냉철하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미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하루를 견뎌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죠.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진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붉은 머리에 진아를 만나게 되는데 진아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진아가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뭔가 마음을 간질간질하게 해주는 이야기들을 하죠. 같이 갈래? 라는 말도 먼저 해주는 건 진아이고요. 이 우연히 만나게 된 진아는 자기의 가족들, 아빠가 이 무리에서 리더격인 거죠. 그쵸. 뭔가 어떻게 보면 일가족이 사는 것 같은 동네에 원래 구성원으로 살고 있다가 이 바이러스가 덮치기 시작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거대한 탑차를 타고 무작정 어디론가 계속 이동을 하는 가족인 거죠. 그쵸. 그리고 가족은 아니지만 진아의 강력한 이 권유로 함께 합류하게 된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 건지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건지는 남자 소년이었는데 사실은 건지를 보면서 생각하는 건 건지는 오히려 바이러스가 없던 시대에서는 훨씬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쵸. 학교에서 학교 폭력도 당하고 집안 사정은 너무 우울했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건지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생기고 학교 폭력도 안 당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조금 더 밝아진 그런 측면이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생각이 잘못일 수도 있지만 어느 밤 고백하듯이 건지가 말했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아빠도 없고 모두가 공평하게 불행한 지금이 차라리 홀가분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고. 적어도 지금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만약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학교에 다닌다면 이제 누구에게도 맞지 않을 자신이 있지만 그런 만약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건지가. 한국에서 있을 때는 죽음을 생각하던 아이였는데 모두가 불행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주요 인물들을 좀 살펴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극단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 그래서 이 다양한 반응들이 소설 속의 인물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 또는 최악을 상상하고 절망하는 사람, 그냥 이 상황을 수용하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는 그냥 미쳐버린 사람. 그쵸. 이렇게 한 4가지 타입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우리는 어떨까요? 이야.
굳이는 산을 탈 것 같아요. 뭐라고요? 산으로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떨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계속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속으로는 끊임없이 절망을 되새김질 하면서도 그냥 받아들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있다면 누구랑 가장 닮아 있을까요? 저는 도리?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을 끊임없이 상상하는 사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리가 여기서 되게 강해 보이고 또는 때때로 멋져 보일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래요? 짠하던데? 나는 이 살아남았다는 것에 굉장히 대단하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혼자 살아남은 게 아니라 미소까지 지키면서 사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면 오히려 도리처럼 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저는 도리가 또 마음으로 도리가 나갔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또 어떠한 한편에서 그런 면들 있잖아요. 진아가 끊임없이 희망을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살짝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희망을 하면 실망을 해야 되니까 그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게 현재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지켜야 하는 동생이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중 같았거든요. 근데 이런 견뎌내는 삶이라는 게 꼭 극한에 있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어떠한 시기를 지나면서 일부는 아니면 좀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살아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건지한테 굉장히 많이 마음이 쓰였어요. 도리한테. 도리한테 마음이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생각해보면 내가 그런 극한에 놓이게 되면 나도 희망을 차단하면서 오히려 살았을 것 같은 거죠. 왜냐면 너무 실망하는 일이 반복되면 더 힘들어지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 실망이라는 감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사실 살짝 희망을 갖고 거기에 절망하는 게 더 큰 절망처럼 느껴지거든요. 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희망을 가졌는데 실망하는 게 약간 그 충격의 폭이 더 큰 것 같은 기분? 맞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아니라 이런 극단적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 중에 오히려 희망을 보이는 인물이라고 하면 진아가 먼저 생각이 나죠. 맞아요. 근데 진아는 약간 입체적이었어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긴 한데 이렇게 가족 내에서 있었던 진아의 모습이 근데 그거는 보호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밝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진아를 보면서 초반 부분에 진아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난 더더욱 불행을 닮아가고 싶지 않았다. 삶을 업신여기고 싶지는 않았다. 또 이런 말도 해요. 나는 도리의 상처를 모르고 도리는 나의 상처를 모르고 그러니까 서로를 지금 그대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계속 이동하려고만 하잖아요. 근데 진아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면서 지금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쨌든 어른들의 결정에 따라가는 아이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결정적인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 엄청난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읽을 때 또 보니까 후반 부분에 이제 진아가 정말 다양한 역경을 겪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또 입체적으로 바뀌는 것 같았어요. 그쵸. 그래서 그때의 진아는 또 초반에 나왔던 이런 명랑한 이미지는 아니지만 거기 나왔던 묘사 중에서 계속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듯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도리를 만날 거고 살아남을 거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런 마음을 갖기조차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건 맞아요. 이제 진아는 실망이라는 걸 겪었고 좌절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진아는 또 희망을 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엄청나죠. 그래서 진아라는 인물이 진짜 대단하다. 또 새롭게 느껴지기도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너무 근데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도 끊임없이 힘을 내는데 그 힘의 동력이 누군가는 그 사람이 가진 동력을 희망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힘을 내는 동력이 사실은 절망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도리 같은 경우는 절망에서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 진아 같은 경우는 희망에서 동력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쵸. 저는 그런데 뭔가 눈으로는 진아를 쫓더라도 마음으로는 도리에게 신경이 쓰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리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조심하는 거야. 다들 가족을 잃었잖아. 갑자기 나타난 내가 가족처럼 구는 거 마음에 안 들 거야. 어째서 내 자식은 죽고 저 아이는 살아있는가? 내 아이가 먹어야 할 밥을 왜 저 아이가 먹고 있는가? 그런 눈빛. 기억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도리의 이러한 마음의 상태도 사실은 누군가를 배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드러나고 누군가가 바라볼 때는 소극적이고 우울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이 둘이 결정적인 그 차이를 보이는 장면은 식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아는 급하게 먹는 법이 없어요. 그쵸. 언제나 우아하게 밥을 먹었다고 하잖아요. 콩 하나를 먹어도 그걸 온전히 즐기는 사람이고 도리는 생존. 네. 그리고 이 시간이 길어지면 공격당할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허겁지겁 먹어야 되는 스타일. 맞아요. 건지는 어땠어요? 건지는 글쎄요. 저는 이 기분이 뭔지는 또 좀 알 것 같긴 해요. 한동안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말이 이생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행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이 종말해져 버렸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고 저도 그런 말을 한창 했었던 때도 있고 그때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 뭔가 나만 불행에 처해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나만 힘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희망을 가지지 못할 거라는 마음이 드니까 이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지는 그동안. 그쵸. 근데 그러지 않을 거니까 자기가 죽고 싶었던 거겠죠. 세상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세상이 망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모두가 똑같이 제로 베이스가 되었다. 그러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우리가 불과 한 몇 년 전에 되게 이 세상에 약간 유행어처럼 번졌던 그 마음을 이 건지가 오롯이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건지라는 인물이 저는 마음이 많이 가는 게 이거는 또 한켠에서는 이 소설은 약간 건지의 성장담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건지는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 도리나 진아 이런 인물들을 제외하고 남성으로서 좋은 어른이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보여준 인물이기도 한데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나는 좋은 것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용기 있고 정의로워야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도리에게 물 갖다 주는? 네. 맞아요. 그래서 건지라는 인물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순간이고 자신의 생존이 우선시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뭐 마음이라든지 태도라는 것들을 잃어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건지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진아의 가족의 탑차에 실려서 가는 게 안전할 수도 있는데
그 삶만을 선택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생존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그 태도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쵸. 류와 단은 어땠어요? 류와 단은 참 마음이 근데 사실 막 중심 서사처럼 많이 나오진 또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류와 단을 보면서 이것도 참 마음이 여러 결로 오가게 된다라는 기분이 들었었어요. 네.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류와 단은. 류가 단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류가 단이 이 질병이 있기 전에 바람을 핀 적이 있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둘이 헤어지게 되고 나서는 너무 스폰가? 근데 이미 지금 우리 얘기가 책을 안 읽으시면은 약간 흐름이 힘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에게 있어 A나 B, C가 아니라 고유명사로 남을 수 있는 존재였는데 라면서 후회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뭔가 나는 이 정도의 극한의 상황에서 누군가를 잃어본 경험이 없지만 이럴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드는 서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 류와 단은 현실 부부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지금 연애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둘 사이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을 거고 근데 나중에 이런 표현을 해요. 류와 단이 이제 떨어져 있을 때 류가 결단을 내리거든요. 단을 찾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헤어지기 전에 류가 무심하게 단한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니까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헤어져 나서 보니까 사랑이라는 게 꼭 정말 운명처럼 화석처럼 떨어지는 사랑도 있지만 긴 시간 되게 직조하듯이 촘촘히 쌓인 그 시간의 층이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어쨌든 그 관계를 헝클어뜨리지 않고 같이 어떤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살아온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풍경처럼 다가오는 사랑도 있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지점이 또 여러 생각을 하게 했죠. 그런데 류가 가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험한 곳으로 가겠다는 거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진아가 말리는데 살아있어야 만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리는데 그때 도리가 하는 말이 저한테는 큰 울림을 줬어요. 도리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알면서도 가겠다는 거죠. 죽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놓였을 때 먹고 살려고 한 거야 라는 말이 많은 면죄부를 주는 상황들을 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고 싶은 찾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방금 말했던 그 도리의 한마디를 듣고 진아도 아 그렇지 라고 해서 이제 류가 단을 만나러 가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만나자라는 약속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류와 혜미는 남편인 단을 찾기 위해서 다른 길을 가게 되고 도리와 진아, 미소도 이제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저는 여기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미쳐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저는 딱 진아의 아빠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진아의 삼촌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아의 삼촌들은 도리한테 진짜 하면 안 될 짓을 하죠. 도리를 강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쟁이나 어떠한 뭔가 법과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너무
열받는 지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는 이 소설을 보고 또는 이 장면을 보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총질을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여성을 강간하는 거나 라는 게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는 나쁜 사람이라는 건 없어 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럴 때 그런 식의 얘기도 하잖아요. 본능이야. 본성이야. 그걸 못 참는 건 본성이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다면 정말 저희가 동물과 다를 게 뭐죠? 근데 이거는 확실히 나쁜 행위라는 걸 보여주는 소설 같고요. 그리고 그게 건지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 드러나고 있고. 그쵸. 모두가 그러지 않는다. 누군가는 저게 잘못된 일이라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존엄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제가 진아 아빠가 정말 미쳐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런 지점들은 초반에도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여요. 계속해서 행선지를 바꾸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상대방이 전혀 공격할 의사를 보이지 않음에도 총질을 해서 살인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아빠와 진아의 가족들이 국경 부근에 가서 전부 납치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진아는 이제 여성들이 가는 수용소로 이동하게 되고 진아 아빠는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는데 매일 밤마다 진아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따라가서 봤더니 상대방이 자기 아빠인 거예요. 근데 이때 진아 아빠는 이미 눈빛이 변해 있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국경 부근에서 싸움을 열심히 하고 있고 공을 세워서 어쨌든 조금만 버티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미친 거죠. 그쵸. 그리고 그 지점쯤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한 공간에 밀집되어 있어도 더 이상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는 상황이기도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누군가를 짓밟고 공격하고 존엄성을 헤쳐가면서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합류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지점이어서 너무 소름 끼쳤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미친다라는 거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잘못된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맞아요. 잘못된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는 멍청한 사람이 세상을 망친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랬어요. 진아 아빠를 보면서. 왜냐면 알잖아요. 너무 뻔히 알잖아요. 진아가 자기랑 같이 복무하고 있는 그 무장 군인들이 진아를 강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진아 아빠는 버티라라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이미 이성을 잃고 있구나, 이 사람은. 그리고 또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빠가 그러면 삼촌들이 도리를 강간하는 걸 몰랐을까? 근데 그 위치에서는 그 공간이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고 방임하고 있었다는 건 동조하고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기존부터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 어떠한 환경을 만남으로 인하여 폭주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사실 분명히 이 인류한테 너무나 치명적인 시작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인간들 자체가 이 재난을 만들어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다양한 것들이 그나마 드러나지 않게 숨겨야만 이 사회에 어울릴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무너져버린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숨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맞아요. 근데 이 소설 속에서 정말 소수의 인물, 류라든가 진아, 도리, 미소, 건지 이 정도의 인물들이 좀 존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또 여기 소설에 또 나오는 사람들 봤을 때 어쨌든 이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한국을 떠난.
근데 그냥 한국에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굉장히 약간 마음이 쓰였어요. 이 소설에서는 뭐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서술되진 않았지만 터전을 버리지 않고 이곳에서 죽을 수도 있고 이곳이 굉장히 무너져가고 있는, 내가 원래 살던 곳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곳에 남겠다고 결정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도 참 좋지 않겠다. 왜냐하면 떠나간 사람들은 내가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노출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남겠다라고 한 사람들에게도 많은 절망들이 있겠다라는 짐작이 가능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소설 읽으면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냥 끝까지 다 스포를 해버린다면 예. 진아와 도리는 둘 다 여성인데 둘이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꽤 오래 헤어졌다가 어떻게 수용소에서 만나게 되는데 둘이 입을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더럽다고 침을 뱉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전쟁 중이고 뭔가 극단의 상황이고 해도 기존에 뭔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점들이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치게 현실적이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약자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 그래서 그러한 그러한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맞아요. 그 중에서도 근데 둘의 관계를 온전히 사랑으로 봐주는 거는 또 류뿐이고 그랬었죠. 근데 누가 봐주지 않더라도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건지한테 마음이 좀 쓰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도 뒷부분인데요. 건지가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든 건지가 진짜 기적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꿈꾸던 따뜻한 바닷마을에 안착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둥둥 떠다니면서 일광욕을 하는데 진짜 순간 깨달음이 온 거죠. 건지는 진아를 사랑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 진아는 도리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상관이 없다는 거까지를 이제 본인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막 울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진아가 보고 싶어서 이때까지 모르는 척 해왔던 자기의 감정을 터뜨려요. 막 엉엉 우는데 이 소설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삭막했잖아요. 감정 표현도 별로 없고. 근데 그 끝부분에서 건지가 눈물을 터뜨리면서 감정을 표하는 부분이 저도 굉장히 찡했고 약간 카타르시스도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맞아요. 이게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소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놓여져 있는 상황이 구성한 상황 자체가 세계관이 절망밖에 없는 상황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지점들, 그러한 지점들이 건드는 무언가들이 주는 울림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아주 길지는 않지만 굉장히 단단한 소설이라는 느낌을 좀 받아봤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불포 뭐였죠? 극한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들의 단단한 마음임을 보여주는 소설이었다. 존엄 지키면서 살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럼요. 저는 어제도 잃은 것 같아요. 그니까요. 우리는 얼마나 작은 것에도 마음이 약해지기가 쉬운지. 근데 이러한 큰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또 희망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최진영 작가가 한 4명, 5명 정도의 인물로 이 상황을 꿋꿋하게라는 말도 못하겠어요. 너무 극한의 상황이라.
근데 어떻게든 헤쳐나가는 인물들을 그려냄으로써 어렴풋하게나마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대100을 한번 해볼까요? 네. 가위바위보! 이겼다! 저의 오늘 1대100 단어는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말, 그러니까 최진영 작가가 글을 마지막에 남기는데요. 마지막 줄에 사랑은 남는다. 사라지고 사라져도 여기 있을 우주처럼 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는 어쨌든 사랑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이 진짜 무시무시하고 삭막하고 무서웠지만 작가의 말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마도 그들은 사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또 그들이 죽고 없어지더라도 작가의 말처럼 사랑은 오래오래 여기를 떠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퍼뜩 든 단어는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픽사 애니메이션 월이 보셨어요? 안 봤죠? 그쵸. 네. 지구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예. 거기서 뭔가 쓰레기 같은 걸 처리하는 로봇만이 남아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떠한 우주선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근데 그 지구가 어떠한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브라는 로봇을 보내요. 그래서 그 워리와 이브가 서로 교감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절망에서도 결국에 사랑이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워리가 생각이 났어요. 모든 게 황폐해진 지구에서 일어나는 로봇들의 이야기니까. 그렇군요. 네. 네. 구지의 단어는 뭔가요? 저는 숨이라고 했습니다. 숨이? 숨. 숨. 숨이라니요. 제가 아는 누군가가 떠오를 뻔했어요. 숨. 네. 우린 지금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죠. 그런데 간혹 그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의도치 않게 숨참기를 해본다든지 기존의 숨을 내가 하던 대로가 아니라 호흡을 좀 바꿔서 더 길게나 더 짧게 의식적으로 해본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내가 의식한 순간부터 굉장히 숨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상태로 돌아오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정갈한 호흡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의도적으로 숨참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극한의 상황?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공격이나 뭐 이런 걸로 통해서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정갈한 숨을 쉬는 시간이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조금 안겨주는 소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숨이라는 단어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둘 다 1대100을 보니 이 책은 우울하고 어둡지만 희망을 얘기하는 책이기도 하겠네요. 근데 또 그 생각도 들었어요. 우울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사서 볼까? 나 사서 봤는데? 이 책은 아니지?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와닿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네, 이게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세상이고 좀 더 극단의 상황이니까 읽어보시면서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극한이 아니다. 그게 주는 위로도 확실하게 있었고요, 저에게는. 그리고 그러한 극단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음이 기우는 것은 이런 단단한 사람들의 마음이다. 라는 게 주는 위로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최진영 작가님의 소설을 오늘 다뤄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